먼저 촬영 경례. 오늘 강의를 해주실 상상 박인희 강사님은 금정서당의 훈장님이십니다. 금정서당은 부산 지역에서 전통 산학 교육과 인선 함량을 목적으로 설립된 서당입니다. 설립자인 박인희 선생은 부산 경호고등학교 한문교사와 국립대학교 외래 교수를 연임한 후 금정서당을 설립하여 한문교육과 전통문화 개선에 힘쓰았으며 현재는 동네 향교 장의로 활동 중이십니다. 오늘 강의해 주실 주제는 동양화 12폭의 비밀입니다. 우리 28기 여성대학을 위해 재미있는 강의를 해주실 박인희 훈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이 거밀부락이 우내일이요 물이 건너부락이 우내년이라 너희 세월 명하소하니 오 너희 시부지건이라 소년이로 남성하고 일천강은 불가경이라 미각지당 춘총인데 계절어요 추성이라. 오늘 배우지 아니하고 내일이 있다고 말하지 말 것이요 금년에 배우지 아니하고 내년이 있다고 말하지 말라. 해와다는 덧없이 흘러가고 세월은 나를 기다려주지 않으니 오호 늙었구나 이 누구의 허물이고 소년은 늙기 쉽고 학문은 이루기 어려워 일총각은 짧은 시간 가벼이 여기지 마라. 연못의 범풀은 아직 꿈에서 깨지도 않았는데 뜰 앞에 오동잎은 벌써 가을의 소리를 내는구나.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마지막 선비 박인입니다. 말로만 들어오던 미모와 지성을 겸비하신 금정농협 여성대학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또 인연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주제할 내용은 동양화 12폭의 비밀입니다. 대충 감 잡으셨죠? 뭔지? 네? 아니, 모르는 하신 분들은 신진하신 분들이고, 감사받아 하시는 분들은 고수독계나 치신 분들이고, 대충 어떻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12폭의 비밀이라는 것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감 잡았죠, 그죠? 12폭입니다. 총 48페이지 12폭. 그런데 이게 보면은 정월달부터 시작해서 섣달까지 시시때때로 나오는 세시풍속을 얽고 나온 거거든요. 한마디로 잘라서 이야기하면 화투다 그죠? 화투가 아니고 화투. 글자 그대로 하면은 꽃화자 싸움투자. 꽃싸움이다. 꽃과 꽃끼리 싸움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 화투가 우리나라에 전해지기는 일제강점기 초기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면 일본에서 처음에 먼저 만들어졌는데요. 일본은 섬나라다가 보니까 개방을 빨리 했습니다. 문호 개방을 빨리 해가지고 14세기, 15세기에 벌써 서구 상선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교례가 있었거든요. 포르투갈 상인들이 와서 카드놀이 하는 것을 보고 일본 애들이 우리도 우리에게 맞게끔 뭘 하나 만들어보자 해서 만드는 것이 처음에는 얇게 막 아무 의미 없이 꽃만 넣어갖고 만들다가 동양 3국 중국, 한국, 일본 동양 3개국의 고전 슬화를 바탕으로 해서 세시풍속을 가지고 만들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얘들이 만드는 게 이거예요. 그런데 일본 애들이 이코노믹 동물이라고 해서 이놈들이 보면은 남이 흉내를 잘 낸단 말입니다. 흉내를 잘 내가 따라잡게 해가지고 지네들 꼴로
돌려버리죠. 김치도 기무치 이래가 적을 거라고. 뭐 이름들이 원래 족속들이 그런 족속들인데 일본 애들이 만들어서 히트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뺏기 와가지고 더 우리 거를 만드는 것들이 그게 바로 두 개가 있습니다. 첫째가 고추입니다. 조금 전에 뭐 5월 달에 뭐 영양 그쪽으로 뭐 수학여행 가신다고 들었는데 고추. 일본 애들은 고추를 먹을 줄을 몰라요. 그런데 왜 일본에서 고추가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됐느냐? 임진왜란때 얘들은 채로 탐용으로 쓴 겁니다. 먹지는 못하고 그냥 전쟁 치르기 위해서 가루를 내갖고 터뜨려놓고 콜록콜록할 적에 성을 공격하고 뭐 이런 전쟁용으로 썼던 건데 그것이 와가지고 제일 먼저 안락동에 있는 안락수원 동네 부가 넘어갈 적에 제일 먼저 걔네들이 썼던 게 고춧가루 정법입니다. 그런데 일본 애들이 깜짝 놀라는 거는 쟤네들은 전쟁용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퍼뜨리는데 그걸 우리는 먹고 있어요. 걔네들이 더 미치는 거는 그명 고춧가루를 갖다가 그명 고추장에 찍어 먹으니까 더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추가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건너왔건만 오히려 더 우리나라화 돼가지고 김치에 넣어가지고 모든 향신료로서 이름을 얻은 것이 고추가 있고 그 다음에가 화토입니다. 일본에서 만들어봤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아주 비닐로 해가지고 플라스틱으로 좋게 만들어가지고 이걸 세계적으로 수출을 하는데 놀라지 마세요. 연간 300억 원 이상 수출을 합니다. 그 우리나라가 지금 글로벌 시대가 돼가지고 200개국 이상으로 지금 우리나라 교포들이 커지가 있거든요. 그 교포들이 한국에 고국에 왔다가 돌아갈 적에 제일 손쉬운 선물이 화토예요. 가격이 우선 싸고 부피가 작으니까. 그래서 지금도 저 남미 쪽으로 그쪽으로 가면은 한국에 고국에 방문한다 하면 꼭 부탁이 화토 메모 사오라. 그런 부탁 없어도 화토를 가져가면 우선 선물하기가 그렇게 쉽고 손 씻고 부피도 좋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교포들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국위 성장이 돼요. 근데 힘이 있으니까 200개국 정도 우리 교포들이 나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로 통해서 화토가 지내고 본토 애들에게 그 사람 우리 교포들이 알고서 얘들이 이게 일본 화토 오리지널입니다. 조금 틀리죠? 뭐 이상하죠? 뭐가 이상합니까? 네? 그렇죠. 광이 없다. 일본 오리지널 화토에 광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건너면서 광이 생겼죠. 왜 광이 생겼느냐? 우리나라는 양반들의 횡포 속에 민초들이 너무나 서럽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양반들, 즉 갖고 있는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 대우받는 것을 내가 좀 낫다 하는 식으로 우쭐대기를 좋아했고 특별 케이스로 선물 받는 것을 좋아했고 우리가 뭐 혜택을 받았다 이럴 적에 거기에 은혜 혜자에다가 못 혜자예요. 그게 무슨 말인 거 같아요? 감옥이 들어가지고 논에 물이 안 들어오고 난리를 지겠는데 내 논에만 물들지 않고 어떠한 외부의 압력에도 독약청청할 수 있는 소나무 기지를 넣어놔.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 거 하니 복례상 제일봉에 낙낙장송되었다가 백설이 망궁 청청하는 내세를 기념했다는 것은 그 선비의 정신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사원자의 제일 먼저 큰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사원자를 벗어나서 제일 먼저 큰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소나무입니다. 그 다음 옆에 보면 학이 있네요. 이 학은 글자 그대로 신선의 자가용이고 신선의 친구입니다. 신선과 더불어서 동일시하는. 우리가 전에 그 불교 신자들이 전에 가서 보면 산신각이라고 하는데 산신 옆에는 언제나 호랑이가 따라붙는 거죠. 마찬가지로 신선이 가는 곳에는 언제나 학이 따라갑니다. 학은 고고하게. 그러면서 위장의 30%밖에 채우지를 않습니다. 아무 맛있는 음식이 오더라도 3알 이상은 채워져요. 그래서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살지 말고 학처럼 고고하게 살아가자 하는 그런 맹세의 뜻이기도 합니다. 영원의 뜻이기도 합니다. 소나무 태양입니다. 점을 좌로 날 올라오는 해맞이 때 보는 태양입니다. 이를 따릅니다. 그러니까 떠오르는 태양처럼
큰 포구와 이상을 가지고 변치 않는 소나무의 절개와 학의 고관 심정으로 1년을 살아가자라고 하는 계획서요 맹세표고 다짐입니다. 선산에다가 심는다. 잘생긴 소나무들은 쭉쭉 뽑아가지고 대골 짓고 큰 양간집에 집 짓는데 다 뽑혀가지만 구부러지고 쓸모없는 소나무만이 남아가지고 선산을 지킵니다. 구부렁나무가 선산을 지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새끼들도요. 잘 나와서 정말 잘 나와서 잘 키우고 나면 그만 몇 새끼 하거든. 우리 다 경험해보지 않습니까? 되게 잘 나오면 국가 자식이고 그 다음에 조금 잘 나오면 사회 자식이고 그 다음에 또 조금 낫다 하는 놈은 사돈 자식이고 그런데 결국에는 내가 나이 먹고 아프고 할 적에 내 옆에서 병수를 해서 또 뭔가 저거 현재들끼리 치갖고 출세도 못하고 조금 처지던 새끼들이 결국은 내 옆에서 끝날 때까지 삼수법사 해주면서 사는 자식. 다 그런 자식들. 소나무도 역시 마찬가지. 잘생긴 놈들은 다 뽑혀갖고 못생긴 구부른 소나무가 선산을 지키고. 자 그러면은 이 소나무를 갖다가 심어놔. 거기다가 마지막 북망산천 갈 적에는 이걸로 또 코도 해입고 가잖아요. 그리고는 선산 소나무로 둘러싸여 있는 선산에 몸을 넣잖아요. 부정타지 마라 할 적에도 건줄 할 적에도 솔잎은 꼭 들어갔고 된다 장담나 매주가 왜 나와? 매화 매자에 세조자를 써서 매조도라고 부릅니다. 네. 이게 바로 매화꽃이고요. 이게 새입니다. 매화는 눈 속에서 피어나는 설중매가 최고라고 부릅니다. 아직까지 연초입니다. 2월달에 되면 그죠? 요거 전부 다 근데 세시풍속이 전부 음력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어쨌든 눈 속에서 피는 매화는 선비의 고든 절개를 자랑한다라고 해서 태계 이양선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선비들이 매화를 사랑했습니다. 그 매화 어떠한 시련이 금년에 올지라도 그것을 극복해내고 눈 속에서 피어나는 설중매처럼 내 자신을 단련해서 우뚝 서겠다고 하는 맹세의 꽃입니다. 그래서 2월달에 매주가 되죠. 또 물론 이때 또 매화가 피는 계절이고. 자, 그런데 위에 새가 무슨 새가 씁니까? 네? 참새. 참새가 요새 참새가 요새 칼라로 만들어요. 무슨 잘 보이지 못하고. 저 새가 바로 우리가 그 정해진 새가 아니고 상상 속의 새인데 파랑새라는 새. 파랑새는 희망을 상징하죠. 그래서 희망을 찾으러 갈 때 파랑새 찾아간다. 노래도 파랑새 쫓아간다. 파랑새 노래. 하여튼 파랑새. 희망. 아직까지는 늦지 않았을까. 희망을 가지고 가자. 미안합니다만 아까 사모님한테 시간 배정을 확실히 못 받아서 그런데 오늘 아까 무슨 행사 있대지요? 몇 시에 끝내줘야 됩니까? 자, 뭐죠? 일본 말로 사쿠라. 우리 말로 벗앵자를 써서 한자로는 앵화라고 벗앵자를 씁니다. 이 사쿠라꽃 원산지가 어딘가요? 그런 줄 알고 내가 자꾸 질문한 거예요. 오늘 내가 아마도 문제를 내면 한 80점, 아마도 한 30점 얻기가 힘들 거거든요. 늘상 대하고 있는 학교지만 일본이래. 원산지는 제주도입니다. 일본 애들이 가지고 가가지고 일본 전 애들끼리 만드는 거예요. 국민성이 여와 외애들과 닮았다 해가지고 걔들이 만들었을 뿐이지 특히나 접사쿠라 하는 거 큰 거. 제주도가 원산지입니다. 자, 이게 지금 현재 한참 피고 또 온천천 쪽으로도 지금 한참 피가 있습니다. 요 밑에 보면 까마고 여기 지금 원 그림에는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 밑에 이게 지금 천막이에요. 벚꽃 밑에서 천막가지고 가족들이 지금 나들이 하고 있는 그림인데 밑에는 다 생략되어 있습니다. 자, 사쿠라예요. 그놈을 사쿠라는 금년에는 6월 3일날 또 우리나라 한여름에 사쿠라가 얼마나 필지. 그런데 왜 그렇게 이중 마음을 쓰고 사이비 같은 사람을 갖다가 사쿠라를 할까요? 그걸 한번 보자고요.
일본 푸슈 쪽에서 조금 더 남단으로 가면은 사쿠라시마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일본 말로는 사쿠라시마이고 우리 말로는 한자로 쓰면은 벗앵자의 섬도자 앵도라고 그럽니다. 여기도 벌써 푸슈 쪽으로 여행 갔다 오시는 분들은 많이 갔다 오신 분들 있어요. 요 섬이 바로 사쿠라시마, 사쿠라 섬입니다. 한마디로. 그런데 왜 우리가 저 선거판에 사쿠라라는 말이 나오느냐면은 이게 원래는 섬도자로 쓰다시피 시마 이게 내가 섬이라는 이야기거든.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거의 없어졌습니다만 벚꽃 즉 사쿠라 나무가 엄청나게 가로수로서 있었습니다. 가로수가 있었는데 이게 1916년도인가 그때 갑자기 화산이 터지면서 활화산이 되어버렸다. 활화산이 되다 보니까 여기 뭐다 못해요. 자, 그러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섬 이름도 사쿠라고 사쿠라 섬이라는데 섬이 아니고 이 나중에 가면 사쿠라 나무가 있어서 사쿠라 시마라고 했는데 사쿠라 나무는 이때 꽃이 피지 않는데 소갈머리가 없다. 그렇기는 저놈은 내를 찍어줄 놈 같았는데 사실은 따지고 꽃이 안 피는 사쿠라가 이 말이에요. 그게 선거판에서 나오는 사쿠라 말. 이번 6월 3일에는 제발 우리나라가 사쿠라가 없는 그런 멋진 선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쿠라. 넘어갈게요. 자, 오늘 문제 계속 나간다 했습니다. 이렇게 막 줄치고 막 이렇게 올라가는 보라색 꽃 피는 거. 근데 이 그림이 잘못됐어요. 흑색으로 해놓으니까 이 세상에 흑살이라는 사료는 없습니다. 흑살이 있어요. 흑살이는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뭐 갈등을 느끼고 요즘은 그런 거 없지만 옛날에 고부 간의 갈등, 뭐 친구 간의 갈등, 칙갈자라서 직정되어 먹는 거. 칙하고 요거 등나무 넣어가지고 갈등. 등나무가 올라가고 비비 꼬이듯이 칙이 올라가면서 비비 꼬이듯이 서로 엉키가 갈등을 느낀다 같이 그게 바로 한자 용어에서 나오는 칙과 등나무를 갈등이라고 합니다. 자, 등나무입니다. 요 새가 있네요. 무슨 새? 노란 제비도 있네. 여기 가서 너무 많이 보는 거야. 너무 많이 보는 거야. 이 새가 바로 우리말로 말하는 소쩍새. 한자로 쓰면은 두견새라고 해요. 소쩍새. 자, 소쩍새가 있고. 그 뒤에 보면은 요 또 빨간 게 뭐 또 하나 있다, 그죠? 뭐 같아요? 예, 달 잘 맞췄습니다. 무슨 달? 초생달. 초생달 할 줄 알았어요. 달 하면 우선 나오는 게 초생달이에요. 요거는 하연달. 상현하연이라는 거예요. 검은달이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내가 오늘 확실히 알게 돼요. 자, 좀 더 손을 앞으로 냅니다. 왼손부터 나옵니다. 왼손부터 상하. 다시 시작. 왼손부터 상하. 요 엄지손가락 내가지고 상하. 요 상요게 바로 상현달, 초생달이에요. 이렇게 보면 달이 저렇게 나가야죠. 하. 여기 내가 요 손톱 끝이 저렇게 내가요. 상하. 하연달이다. 달이 어느 쪽에서 떠서 어느 쪽으로 집니까? 그럴 줄 알았어. 오늘 다 틀린다 했잖아요. 달은 서쪽에 떠서 동쪽으로 집니다. 자, 이해하기 쉽게 내가 말씀드릴게요. 검은날 되면 달이 없습니다. 그죠? 검은날은 달이 없어요. 그 음력 초하루날 되면 새벽녘에 서쪽에서 잠깐 떴다가 싹 져버립니다. 네? 서쪽에서 그 다음에 초이틀 되면 조금 더 머리 위에 올 때는 반달이 되죠. 그리고 나서 슬슬 저물면서 하연달로 갑니다. 가다가 저쪽 끝에 가서 더 커지면서 자꾸 가다가 저쪽에 보름날 되면은 동쪽에서 그렇게 떠오르죠. 정을 대보름날 동쪽에서 떠잖아요. 그리고 나서 서서히 또 작아집니다. 그래서 저쪽으로 해는 동에서 서로 지고 달은 서에서 동으로 집니다.
이걸 우리가 나이가 60이 되도록 살았지만 그 비밀을 모르고 살았다. 60년 동안 머리에 달을 끼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살았다. 그런가 하면 나이가 60은 아직 안 됐으려나 뽑았어. 그래도 50이나 치다. 50이나 치더라도 노란 제비는 나는 또 처음 들어. 자, 어쨌든 또는 그렇고요. 하얀 달, 아까 지금 무슨 세라 했지요? 여기는 슬픈 역사의 사실이 있습니다. 중국 역사로 넘어갑니다. 중국 춘추 전국시대 때 총나라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관우 장비가 나오는 그 총나라가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3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당시에 총나라에 여기 보면 이걸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두우라고 하는 임금이 젊은 임금이 있었다. 성은 두시고 이름은 우자다. 두우라는 임금이 있었는데 젊은 임금이다 보니까 고운 왕비를 맞아들였습니다. 그 왕비를 맞아들이고 어찌나 왕비가 예쁘고 지혜가 있는지 사랑 노름에 한참 빠져가 돼 젊은 나이다 보니까 그랬겠지. 나라 정치는 장인에게 맡겨두고 젊은 왕비가 사랑 노름으로서 날 새는 줄 몰랐더라. 그런데 장인이라는 사람이 권력의 맛을 보고 나서 사기를 저 먼 지방에다가 유입시키고 쿠데타를 일으켜 지가 임금이 되어버렸습니다. 실제 역사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두우는 하루아침에 믿었던 장인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먼 곳에 갇혀가지고 눈물로서 세월을 보냅니다. 눈물로서 세월을 보내면서 자기가 살아왔던 서쪽의 고향 그쪽을 보면서 서쪽 죽어서 서쪽 세가 그래서 두견세를 우리말로는 서쪽세라 그럽니다. 얘가 어느 소리가 그렇게 쓸 거예요. 혹시나 들어보셨나요? 저 시골에 가야 들을 수가 있는데 얼마나 슬프게 있는지 창자를 쥐어 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문헌에도 조선시대 보면은 서쪽새 우는 소리에 같이 울다가 자신에서 죽었다는 기록도 나오고 청산각들은 목을 매서 자살했다는 기록도 나오고 그만큼 슬프게 웁니다. 자, 이 두우가 그래서 죽었다고 해서 그 넋이 새를 두견새라 그럽니다. 성두자 두견새 울음소리가 서쪽인다고 해서 서쪽새 그러면 서쪽새라는 거예요. 그하고 이름이 비슷한 것들이 새 울음소리를 듣고 새 이름을 지은 것들이 전부 있단 말이에요. 각각에서 뽕이 있습니다. 뽕 하다가 죽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잘난 척 하려고. 그것도 짝짓기 할 때라고. 꽁꽁하니까 포수가 듣고 저 있구나 하고 봐갖고 땅 때리고 그래서 옛날에 꽁꽁이 제 울음에 죽는다. 너무 잘난 척 하지 마라. 잘난 척하고 튀기 좋아하고 앞장서기 좋아하는 것들 모남돌이 징맞는다 같은 말입니다. 꽁이 그래가지고 옛날에 일찍이 혼자 돼가지고 자식 하나를 기르고 살았던 어머니가 있습니다. 이놈을 장가를 보냈어요. 요즘같이 분가를 하던 시대가 아니잖아요. 건너방에서 밤만 되면은 둘이서 괜히 계산도 어쩌고 저쩌고 뭐 이래서 하니까 이 일찍이 홀로 됐던 어머니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아들 빼겠다는 막 분함도리고 그래고 대의가 안 되겠다. 그냥 가서 신랑같이 자고 복판에 끼기가 자기 싫어. 그러니까 며느리는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 며느리가 스트레스를 받다가 죽어버렸어요. 죽고 나서 새가 되었는데 시어머니하고 남편하고 모자지간에 같이 먹으니까 그쪽에 와가지고 쓰는데 벗고 옷을 한번 못 벗어보고 죽겠지. 벗고 이래서 벗고 우는 사연이 있어요.
농협에서 그랬다죠. 나이가 90대 할머니가 통장을 들고 와서 돈을 인출하려는데 아마도 동작이 느리니까 농협 직원이 할머니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우리 손자가 장가를 얼마 전에 갔는데 지각시 데리고 할머니한테 인사하는데 할머니 손주 며느리 용돈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얼마 빼드릴까요? 10만 원만 빼줘. 알겠습니다. 할머니 근데 비밀번호가 얼마야? 비둘기. 뭐요? 비밀번호요? 비둘기 몇 번 사와다가 자꾸라니. 비밀번호 이야기를 이렇게 젊은 섹시가 그래 눈치가 없어. 너희들은 못 잘라가는데 9999 비둘기 구자를 씁니다. 9구자에다가 센조자를 비둘기. 자, 이렇게 해서 새들이 이름이 많은 거예요. 서쪽새는 서쪽을 보고 울다가 죽었다고 해서 서쪽새라고 부릅니다. 자, 서쪽새가 나왔는데요. 이 봄이 되면은 이 꽃을 갖다가 두견화라고 합니다. 요거는 두견이고 두견새고 요 꽃은 두견화라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고 하면은 이 두가 저쪽으로 억류돼가지고 죽을 적에 피눈물을 흘리다가 결국에는 넘치 나가지고 죽어버리는데 그 죽은 혼이 두견새가 되었고 자기가 피눈물을 흘렸던 그 자리에서 붉은 꽃이 피어올랐으니 그 꽃을 두견화라고 합니다. 두견화라고 하는데 그게 우리말로 진달래꽃이에요. 진달래꽃을 한자로 쓰면은 두견화라고 그럽니다. 자, 여기서 잠깐 우리가 중국에 여행을 자주 갑니다. 가서 중국 차 한 잔씩 사가온다고 이렇게 그러죠. 깡통 안에 들어가고 이거 무슨 차입니까? 두견차입니다. 두견차라고 하고 사갖고 오면 쏘는 거예요. 진달래 말리는 두견차. 이 차로서도 원래 또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우리는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있는 거라고 돈을 주고 중국까지 가서 사가오는 거예요. 이래서 배워야 된다. 머릿속에는 들어가야 된다. 머리는 모자만 쓰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지식을 넣으라고 있는 것이야. 두견화. 자, 이 두견화가 나오니까 봄에 전령사는 뭐니뭐니 벚꽃, 매화 이래서 사실은 제일 서민적으로 제일 알려진 거는 두견화, 진달래하고 개나리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제일 알려져 있거든. 요것들도 봄의 꽃들인데 요것도 사연이 있다. 요 꽃이요. 여기 보세요. 요거는 어사화라고 그래요. 과거 급제하고 나서 임금이 직접 내리는 꽃이 되니까 어사화라고. 처음에는 생화를 했는데 이 생화를 해놔놓으니까 견디내지를 못해요. 이 어사화를 장엄 급제를 하고 나면 말을 타고 임금이 주는 옷을 입고 머리에는 꽃을 어사화로 꽂고 3일 동안 서울 장안을 돌면서 술을 먹습니다. 그리고는 매달 나이 많은 정성 판서들이 서로 초청 자기 집으로.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이 나이만큼 이때까지 살았는데 이제 갓 떠오르는 지금 현재 젊은 최고의 엘리트가 나를 존경하면서 우리 집에 와서 덕담을 해주고 같은 우리 집의 가문의 일을 아직까지 새병아리지만 어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서로 자기 집에 불러다가 술을 먹이고 덕담을 해주고 3일 동안 잔치라고. 그러다 보니까 임금께서 신선하게 내리신 이 꽃이 망가지고 그것도 술이 취한 상태에서 말을 하고 왔다 갔다. 그래서 우리가 날이 뭐 이렇게 하잖아요. 어른 위에 보고 날이 꽃이 되었다. 이 꽃은 우리가 배고플 적에 배고픔을 달래주는 꽃이에요. 그래서 이 꽃을 원래 이름이 달래꽃입니다. 달래꽃이고 이놈은 나리꽃입니다. 근데 하나는 진달래가 되고 하나는 개나리가 됐잖아요. 요놈은요 밑에 나리꽃은 나리가 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여기에 정계에 발을 대고 하나 둘 때가 묻다 보니까 어떻게 처음에 지가 인간할 적에 그 마음은 어디로 갔는지 사라지고 백성들 고일 짜는 데만 신경을 쓰더라. 그래 따지면 지금 우리 금정부에는 국회의원이 참 청렴 결백하고 이게 많다 보니까 그렇게 안 쳐다보지만
다른 데 보면 이것 때문에 폐가 망신하는 애들 쎄 되거든. 뽑아갖고 주나 놔두면 국민들 위해서 정치할 생각하고 지배돼지 불리려고 찌라려 짰다가 폐가 망신하는 국회의원들 얼마나 많습니까? 자, 마찬가지로 나리들도 처음에는 청렴결백하게 정말 민초들을 위해서 정치하겠다고 들어가놓고 때부터 진달래. 우리가 한참 요즘 피고 있는 개나리 진달래를 한번 보더라도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알고 보면 새로이 빠집니다. 자, 이거 바꿔요. 넘어갈게요. 무슨 건요? 다 틀린다. 나도 나중에. 보세요. 집에 난초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난초 다 하나씩 키웁니다. 매일마다 물 주나요? 매일마다 물 주면 난초 썩어 죽습니다. 그러면 난초 물에다가 담가놓으면 오래 살겠네요. 그것도 가지요. 이 그림 봐보세요. 이 바람이 이게 물 아닙니까? 물에다가 그냥 태워서 물 위에다가 이렇게 피가는데 어째 난초 아이가 하니까 확실히 알 수 있잖아요. 담가놔보면 난초는 며칠만 가면 한 3일만 가면 죽을 썩어서 뿌리가 썩어서 죽을 겁니다. 난초 아니다. 그럼 올달이니까 뭘까? 참고 이렇게 다음날 머리 감고 이러니까 참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참고라기보다 이것은 써야 할 적에서는 붓꽃이라고 하거든요. 꽃이 붓처럼 생겼잖아요. 이때 5월달쯤 되면 정월달부터 지금 5월달까지 왔습니다. 처음에 약속하고 처음에 다짐했던 그 작심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또 날도 더우니까 더 무너지기가 시작합니다. 공부에 깨어나는 선비들이여 좀 더 정신 차려라. 붓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고소득 실적에서 상피로 들어가잖아요. 일본에 가면 이거 아무 소용 없거든. 그냥 먹이라고. 심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나라에 와서 이게 상피가 된단 말이에요. 왜? 잘나고 배설하고 이런 놈들 니네들만 인생이 아니고 민초들을 대표하는 별 볼일 없는 이놈도 쩡거리고 한번 살아야 안 되겠나? 이거 상피 간다. 상피. 일본 애들은 상상도 못하는 게 일본은 군국주의 사상이 배기가 있는 민족들이고 우리도 군항제 제도에서 그런 것들은 없잖아 있었지만 우리는 이렇게 민초들을 생각하는 민족이라는 것을 고수톱에서도 알 수가 있다. 넘어갈게요. 뭐지요? 또 틀린다. 이제 다 틀린다. 자,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것만은 하나 바로 고칩시다. 이것만은 바로 고치자고요. 목단이 아니고 모란이라고 불리고 목단은 일본식 발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끝에 있는 모란꽃을 보면 모란이 모란하면서 잘 발음을 해놓고 명칭을 잘 해놓고 학토 칠 때만 목단이야. 아무리 이놈이 일본에서 건너갔다 손 중국 역사에서 양귀비를 모란이라고 했습니다. 화둥지와 모란 이것은 양귀비를 모란 꽃에다가 뺐어. 무슨 꽃이 크고 푸짐하고 양귀비가 원래 걸레무스 타거든요. 선화라고서 신선선자 꼬다자 선화라고도 부르고 또 어떤 데서는 화장한 찬기 기생이라고도 부릅니다. 해당화. 그 다음에 꽃 중에 군자는 연꽃이다. 연꽃은 선구를 이루고자 하는 모두의 군중들의 마음, 일불성, 진흙 속에서, 더러운 속에서 맑고 청한 꽃을 피웁니다. 어떠한 더러운 환경 속에도 절대 물들지 않는 나만의 청아함. 그리고 연 이파리는 보면 코팅이 돼가지고 비가 내리든지 물을 맞아서 또 한번 굴러버리죠. 어떤 것은 입마저도
더러운 것에 환경에 물들지 않는다. 그래서 불교의 상징으로 연꽃을 칩니다. 진흙 속에서 피어나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물들지 않고 맑고 정한 내 선비 정신을 표현한다고 해서 또한 불교뿐만 아니고 유학을 하는 선비들에게도 연꽃은 상당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금정구에도 두구동 가면 연꽃 축제가 여름에 있지요? 그리고 화중 언자라 숨을 언자로 씁니다. 세상이 맑고 좋을 적에는 나가서 나의 정치적인 이상을 펴서 국민들을 편안하게 해줄 것이요. 나라를 국태민안시킬 것이지만 나라가 어지럽고 더러울 적에는 몸을 숨기고 초야에 파묻힌다. 이것이 언자들의 선비 정신입니다. 국화는 숨어 피는 꽃입니다. 모든 서리가 내려가지고 꽃들이 다 고개를 숙이고 죽어갈 적에 서리를 우습게 알면서 팔짱 끼고 피어나는 꽃이 국화꽃입니다. 오상고대를 서리를 건방지게 내려다보면서 팔짱 끼고 무시하면서 피어나는 꽃이다. 오상고절 거랍니다. 장례식장에 가도 정신없. 당신이 가시는 길에 국화가 피었다는 것은 당신이 잘 살아온 이 세상 신에게 의탁하고 신과 더불어서 이제는 아무 걱정 없이 편한 곳에서 왕생 건강하십시오. 이런 뜻으로 국화를 심습니다. 국화를 장례식장에 합니다. 사랑하는 유경수 여사가 가실 적에도 꽃밭에 묻혀갖고 갔습니다. 국화는 그러한 거죠. 서리가 내리면 모든 꽃이 고개를 숙이고 죽어가고만 나 혼자 고개를 쳐들고 서리를 우습게 깔아놓는 정신. 그래서 사군자에 들어갑니다. 국화. 자, 일단 모란하다가 이래 됐는데요. 아까 말했듯이 양귀비 사연이 나옵니다. 이 양귀비는 아까 말했지만 워낙 푸짐했기 때문에 모란과 더불어서 이렇게 양귀비와 중국의 현종 황제의 러브스토리가 나옵니다. 양귀비. 이름이 양귀비가 아니고 귀비는 직책 이름입니다. 후궁들 중에서 제일 높은 직책이 귀비예요. 그 귀비고 본명은 옥환이다. 양옥환이 17살 때 현종 황제의 18번째 왕자 수왕과 결혼했다. 이렇게 결혼을 해갖고 살고 있었는데 현종 황제가 늙음하게 56살 먹었을 적에 황비가 죽어버려. 그러니까 이 땅에 국모가 하루라도 비어서는 안 된다. 옆에서 조금씩 국모를 만들자 하는데 옆에서 손바닥 비비기 좋아하는 거 중국이나 우리나 어디 가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가 나가지고 멀리서 찾을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황제의 18번째 왕자 수왕 걔의 마누라가 철새민이니 걔를 데리다가 왕비로 삼으십시오. 며느리잖아요. 이게 통하는 것이 왜 통하느냐면 이쪽에는 통하는 것이 황제 정도 되니까 후궁까지 전부 다 합쳐갖고 한 1000몇백 명이나 주위에 쌓이가 있습니다. 이 후궁들이 어차피 궁에 들어왔으니까 팔자를 고치는 방법은 황제의 승인을 빨리 받아갖고 애를 생산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후궁으로 하나 들어왔다면 사돈의 8종까지 전부 다 제사를 끌어막고 올인합니다.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어차피 후궁 들어와서만 다른 남자가 결혼을 못하거든. 전용몸으로 죽어나가더라도 머리 깎고 중을 만들어 보니까 전용몸으로 그냥 죽는 거지. 뭐 어떻게 길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자들 내시들에게 돈을 써가지고 자기 배량기에 맞춰갖고 꼭 한번 내 방에 한번 모시다 달라고 사정사정해가 이래가지고 생기는 애들이 수득인데 어쩌다가 뭐 그렇게 한번 슬쩍 지나가 보고 나서 그쪽에서 알을 놓고 기어막 가가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판이야. 이 나라는 황제가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18번째 왕자 부자지간의 정이라고는 없습니다. 어떤 감정이 있냐면 절마저거는 내인데 인도를 받지 못하고 저거 엄마가 못났든지 뭐 어쩌 그렇겠지. 저거 엄마가 잘나고 예쁘고 하면은 그 아들도 황제가 될 시간이 많지만 그렇지 않으니까 버림받은 애단 말이에요. 씨는 황족인데 버림받았으니까 불평불만이 가득 차가 언제 어느 때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 내를 죽이고 지가 임금이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정치적인 배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쭉 내려오면서 그래요, 중국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놈 아들 같은 마음이 안 들고 그러면 그 안을 한번 보자. 보니까 정말 절세미인이거든. 그러면 뭐 방금 들어가 막 끝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3년 만에 주일하는 최고 높은 직책까지 받게 됩니다. 현종 황제 57살 때, 양곡환이 23살 때 34살의 나이 차를 듣고 둘이서 만났는데 그 금슬이 말로 할 수가 없었다. 양귀비는 특히나 미모도 미모였지만 남자를 매료시키는 묘한 매력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귀비가 오고 나서부터 이러한 말들이 생깁니다. 해어가 말을 풀어내는 꽃이다. 말을 할 줄 아는 꽃이다. 수화, 부끄러울 수자, 꽃한자. 부끄러움을 나는 것. 무슨 말이고 하냐면 양귀비가 하루는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노래 잘 잤다 하고 있더만 함수화라는 꽃이 이렇게 하나가 피가 있어. 꽃내 보내하고 손을 갖다 대니까 이 꽃이 쪽팔려가지고 꼬마 어물을 들고 피 나지가 않았다. 원래 죽은 놈들이 뻥이 좀 세기는 세기다. 이거 말고 서시라고 하는 그 미인은 얼마나 막 빨대를 하고 있는데 밑에서 물고기들이 이렇게 치나고 헉! 하고 그냥 심장이 멎어갖고 날개지 날고 잡아서 빠지가 죽어버렸다. 중국 애들은 뻥이 원래 그렇게 좀 이걸 다 문학적으로 보면은요 과장법이라서 아주 멋지게 나오는데 우리가 얼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게야. 예? 꽃이 그런다고 어쩌게 나는 네 보기 미안해서 나는 꽃도 아니다. 나는 없는 중국 놈들이 원래 뻥이 세다. 세계 찐빵 콘서트가 열렸어. 각국마다 찐빵을 만들어가면 중국은 대죽밖에 큰 찐빵을 하는 거야. 얼마나 찐빵이 컸지? 쌍으로 퍼부어야 돼. 진짜 퍼부어야 돼. 반나절 파고 들어가니까 찐빵에서 팻말이 하나가 나와요. 뭔가 싶지 보니까 여기서부터 안고까지 10km. 중국놈들이 뻥을 그래 버렸어. 수화. 꽃송이를 아물어가지고 피어나지는 못했다 할 정도로 그렇게 예뻤다는 거예요. 양님들 구공으로 맞아들인 현종 왕제는 그 현명했던 머리는 어디로 가버렸는지 사라져버리고 노름에만 미치겠습니다. 침양정이라는 이렇게 정대를 짓고 그 옆에는 모란꽃을 쫙 심어놓는 거예요. 양귀비와 모란꽃의 아름다움을 비교하면서 술 먹고 잔치. 3일의 큰 잔치, 5일의 작은 잔치, 내도 잔치. 정상 돌보지도 않고. 이렇게 중국 여행 가신 분들은 장안 가면 이런 게 나옵니다. 이게 화청지라고 하는 양귀비 목욕탕이에요. 이 양귀비 석상입니다. 목욕하러 들어가요. 아까 내가 뚱뚱한데 했잖아요. 와, 내 보고 뭐야. 뚱뚱하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사람들이 보입니다. 관광객들 보이죠? 이 관광객들이 보이는데 이 높은 누가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양귀비는 과감하게도 그 사람들이면 물론 남자들은 안 봤겠지. 여기서 슬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목욕을 했다는 겁니다. 목욕을 해도요. 어느 정도였느냐면은 중동에서 낙타 젖을 수입해 와가지고 낙타 젖으로 목욕을 했다고 나옵니다. 낙타 젖을 가지고 했고 자스민, 레몬 이런 향신료를 띄어가지고 목욕을 했다고 그래요. 3,000명이나 되는 후궁이 있었건만 양귀비 한 명을 못 따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미모는 말로 할 수가 없다. 자, 이날도 그 시절에는 내가 제일 사랑하고 존경하는 중국의 최고의 신 이태백이도 같이 살던 시절입니다. 이태백이가 이때 같이 동시대 벼슬살이를 하면서 한림학사라는 벼슬을 했어요. 원래 이태백이는 시잘하고 술 잘 먹고 한량기가 있지만 정치적인 야망도 컸던 사람입니다. 큰 사람이었건만 현종 황제는 지혜를 잃어버리고 여인과의 노름에만 혼이 빠져있기 때문에
이태백의 그 높은 사상을 봐주지도 않고 그저 내와 양귀비가 노릴 적에 그 모습을 아름다운 시로 만들어서 노래로 만들어 가는 이런 한직을 주었기 때문에 이태백은 언제나 불만이다. 하늘을 뒤엎을 그러한 기대가 나에게는 있건만 임금과 미인의 사랑하는 대목을 얄딱지근하게 연애소설 가지고 그런 것을 표현해야 되는 그 영웅의 기상을 잃어버리고 날마다 술타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은 잔치에 슬직에 나가서 양귀비를 위해서 시집는 것밖에 할 일이 없었다. 그날도 이태백은 아침부터 술집에 가서 이렇게 술타임이 벌어집니다. 그때 궁에서 또 잔치를 벌립니다. 벌리다가 궁중 음악이 쫙 흘러나오는 현종 황제가 그러죠. 오늘 양귀비와 모란이 서로가 아름다움을 표시하고 다투고 있는 이때 매일마다 듣는 궁중 음악은 시샤다. 이태백을 불러서 오늘 제일 뛰어난 시를 짓도록 하라. 그러니까 밑에서 막 신하들이 막 뛰어나갑니다. 뛰어나가지고 찾으니까 벌써 이렇게 술이 엉망되는 거. 이하사 일어나시오. 황제께서 부르시면 얼른 가져오죠. 나는 그런 거 모른다. 벌써 떡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일컬어서 주중선이라고 합니다. 술 주자 가운데 중자 신선선자. 술 먹고 이미 신선의 세계에 접어들었다. 주중선. 이미 이태백은 주중선이 되어 있어요. 이때의 모습을 시인 두 분은 이렇게 읊고 있습니다. 이태백은 술 한 만에 시 100편을 짓고 장안시내 술집에서 잠을 잔다. 천자가 오라고 해도 배에 오르지 않고 스스로 일컫기를 나는 주중선이라 한다네. 얼마나 멋집니까? 천자가 부르는데도 신하가 가지를 않고 나는 이미 주중선이다. 이 이태백이가 아니고는 그런 배짱이 나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강제로 온 신하들이 태워가지고 중국에는 수로가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배 타고 공으로 들어가니까 전부 다 이태백이 오도록 기다리고 있어요. 시를 지어야 됩니다. 정신은 못 차리고 있습니다. 세숫대에다가 물을 날 보고 시를 지으라면 물을 뿌리는 것보다는 술을 한 잔 더 줘야지. 멋지지 않습니까? 정말 멋지지요. 그러니까 그 풍류를 현종 황제도 안단 말입니다. 허허, 이 학사가 오늘 또 주중선이 되었고 여봐라, 큰 술을 한 잔 올리도록 해라. 큰 대접의 술. 그 술이 그냥 막걸리도 아닙니다. 빼가 50도씩 가는 거이고 벌써 취한 상태에서 그거 한 잔 쫙 마시고는 잔을 입에서 떼자마자 땅바닥에 술잔을 던지면서 청평조 세수가 그 천재에서 터져나옵니다. 이거는 역사상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러니까 내가 이태백을 사랑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윤상의 상화 쌍용하고 춘풍불난 노환홍이라 약비 군옥산 두견하고 해양여대월 하정이라 어치장은 흰 구름결 얼굴은 모란꽃 핀듯 봄바람은 낭만을 감돌아서 꽃향기가 진동하니 만약에 군옥산 성경에서 만나지 못하면 요대의 달밤에는 꼭 만나리. 요염한 꽃 한 가지 짙은 향기는 무산 신녀의 전보다 기뻐. 한나라 공중에 누가 이보다 나으리요 곱게 단장한 비연의 모습. 모란꽃과 더불어는 경국의 미인 임금님 기쁘심을 독차지하며 봄바람에 눈녹도 원한을 풀고 치명적 난간이 어지에 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이거는 과연 이탈과 더불어서 살아야 됩니다. 양귀비를 여기서 나오는 신선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군옥산 성경에서 만나지 못하면 나왔잖아요. 군옥산 신선 성경에서 만나지 못하면 달밤의 여대에서는 꼭 만날 거예요. 양귀비를 신선에다가 비교를 한 거죠. 요염한 꽃 한 가지 짙은 향기는 무산신녀의 정보다 깊다. 이 무산신녀 잘 기억해 놓으세요. 설명 나갑니다.
한나라 군중에 누가 이보다 나으리요? 곱게 단장한 비연의 모습. 여기서 무산신녀와 비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무산신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무산신녀. 초나라 회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초나라에 회황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무산이라는 거, 여기 무당할지예요, 빌무자예요, 무당무자예요. 무산이라고 중국의 황제들이 하늘에 태평성지를 기원하면서 제사 지내는 산을 무산이라고 합니다. 거기 가서 제사를 지내고 나서 고당관이라는 관에 앉아가지고 잠깐 낮잠을 잔다고 하는데 꿈속에 엄청난 미인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꿈속에서 그 미인과 육체적인 사랑을 나눕니다. 그런데 꿈속이지만 너무나 황홀했다는 거예요. 깨고 보니까 꿈이었어요. 아, 꿈이었구나. 그러고 나서 집에 와가지고 궁에 돌아가고 잠을 자는데 그 꿈에 만났던 여인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고 이제 꿈에 나와요. 나는 무산의 신녀로서, 아까 나왔던 무산의 신녀로서 하늘의 죄를 받아서 이 땅으로 내려왔다. 그래서 내가 마음이 우울할 적에는 이 산에 구름이 되었다가 내가 서러움이 북받치면 눈물을 흘리는데 그것이 바로 빗물로 변하는, 이것이 운우지정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구름은 자, 비우자. 이것을 가지고 꿈속에서 사랑을 나누었잖아요. 나누다 보니까 그것을 나누어가는 육체적인 결합하는 것을 운우지정이라고 한다. 운우지정의 사자성어 모태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꿈속에서 만났던 미인 무산신녀 양귀비에다가 비교했죠. 그리고 꿈속에서 만났던 양귀비와 만나고 사랑을 나눴던 그 회왕을 지금 현재 중국의 현종 황제하고 같이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된다, 그죠? 자, 그리고 밑에 보면 아까 비연이라고 나왔거든요. 곱게 단장한 비연의 모습. 날비자 제비연자입니다. 물찬 제비처럼 나른다. 어느 정도는 몸이 그만큼 날씬하고 가늘었다. 이게 오늘 말을 많이 안 듣네. 반대로. 저게 운우지정. 운우지정의 모습. 나는 얼마나 서비스 정신이 뛰어나냐면 혹시나 운우지정 모를까봐 이렇게 그 사진까지 이렇게. 만화도 그리 왔습니다. 만화도. 왜 만화도? 어쩔 수 무슨 뭔지 모르겠어. 둘이서 포개갖고. 저는 밥에 쌀을 몇 대나 쓸까요? 다 떼. 와 이래 더듬는지 나는 이런 만화가, 나는 서비스 정신이 너무 뛰어나. 이 조비연이라는 여인은 몸무게가 가늘고 얼마나 약했는지 임금의 손바닥 위에서 춤을 췄다고. 아,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찐빵 이야기. 뻥세다고 젊어들어. 여기서 춤을 추고 놀았다. 춤을 추고 놀았는데 바람이 쉬잉 부니까 그 비연이라는 애가 손바닥 위에서 떨어지는 거죠. 난간 밑으로. 떨어지지 말고 임금이 잡아고 띵기도 옷이 찢어지게 찢어지면서 살아났어요. 옷 찢어진 그것이 바로 이렇게 중국 유성군의 전통 의상의 모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옷을 찢어진 옷을 입는다는 것은 나도 저 비영이처럼 날씬하다. 물찬 제비약이 있죠. 바로 여기서는 제비 영자 날비 물찬 제비가 이렇게 중국 전통 의상의 여자들이 따서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느냐면 저 비연의 영향이 어느 정도 미치느냐면 봐보세요. 월남까지 아오다이까지 나와요. 베트남이 중국 문화권에서 옛날에는 월나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한때는 베트남은 월남이라고 했잖아요. 월, 한땅 문화권입니다. 근대에 와갖고 프랑스의 지배를 받고 어쩌고 이렇게 됐지만은 아직도 가서 보면은 양귀비의 모든 것을 사랑했지만 특히나 가슴을 사랑했는다. 그러니까 만지고 놀기 좋았겠지. 그래서 어떻게 갖고 놀다가 보니까
손톱에 의해서 생채기가 난 거야. 생채기가 나니까 그걸 갖다가 어떻게 소독 장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병균이 침투되지 않겠고. 그 붕대 대신한다고 이때 이미 중국에는 비단이 생산되어 있었습니다. 비단을 갖고 저 가리개를 한 거야. 그러면은 로마에는 천년 제국이 서양에는 천년 제국인 로마 제국이 있었고 동양에는 당나라가 있었습니다. 당나라는 동양의 무역권의 1인자였고 이때 이미 비단, 도자기, 진앙철, 종이, 사대 문명 다 만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국에서 사신들이 물날같이 옵니다. 와가지고 물물 교환하고 무역도 하고 외국 사신들이 동양 황제국으로 와가고 이렇게 많이 와가 있는 그 사신들 입에서 입으로 야 중국의 왕비는 물론 황비는 아닙니다. 귀비에서 거쳤으니까 후궁의 제일 높은 귀비였지 황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서양 애들이 황비로 소개를 하는 공국이에요. 중국의 황비는 천하절세인데 가슴에 비단을 감고 있다는 타전이 되니까 로마 제국의 귀군들이 비단 난리를 치는 비단같이 뛰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옷이 비단이 아니면은 파티에 나갈 생각도 하지도 않고 젖가슴을 비단으로 가르지 않으면은 그것은 귀부인으로서 대접을 받을 자격이 없다. 그래서 미드에도 귀부인들은 가슴에다가 비단을 감고 이리저리 살다가 보니까 세월이 흘러가고 토막 프랑스에서 브라자가 브라자의 역사는 양입니다. 자, 그러면 절세미 양귀비라는 게 중국이 너무 많이 있나? 그럼 우리나라도 양귀비를 한번 찾아봐야 될까 아이가? 어디로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동서공원토소 5,000년 역사상 양귀비와 같이 버금갈 수 있는 사람은 영화배우 김진희밖에 없다. 그래서 모란꽃을 갖다가 중국에서는 양귀비라고 우리는 김진희라고. 여러분 김진희 고수도 쳐보셨나요? 예? 어떻게 합니까? 김진희 고수도는요 모란 6단 아까 얘기한 목단이라는 거 10끝다리 그거 탁 뜯기면 김진희 떴다. 영뽕만에서 피 하나씩 줍니다. 그게 김진희 고수도 정말 나는 아직도 한 번 본 적이 없는데 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진짜 100년에 하나 나이가 말까 하는 그런 미인은 틀림이 없었다고 그래요. 한때는 나오나 하고 또 뭐 이렇게 또 몇 년을 살고 그랬죠. 그때 살다가 김진미하고 나오나가 헤어질 적에도 그 에피소드가 나와요. 둘이서 침대에서 꼼지락 하면서 발로가지고 여러 꼼지락 누구 발 이렇게 호나 씨 발 쪼막쪼막 하다가 이렇게 갖다 대 누구가 이렇게 지미 씨발 이게 어때 누나 보고 지미 씨발 이래갖고 싸워갖고 뭐 헤어졌다 나오잖아. 자 어쨌든 우리나라에도 모란꽃이 있었다. 아니 뭐 살아있다 그죠? 자, 정경도 마지막 상수입니다. 모란꽃과 더불어는 경북의 미인 임금님 기쁘심을 독차지합니다. 봄바람에 눈 녹듯 원한을 풀고 치명정 난간에 어찌입니까? 아까 말했지만 술잔 던지면서 따라서 세수가 적는 것도 적으면 기억이 생각해가면서 이걸 그냥 줄줄줄 나와보는 거예요. 이러한 천재들. 자, 이렇게 해서 깜짝 놀랄 세수를 해서 이쪽에서 거치면 되는데 천재들의 단점이라는 게 뭐냐면 중간에 브레이크를 밟을 줄 모른다는 어느 천재든지 그랬어요. 잘한다 할 적에 적당한 선에서 거치면 좋으려면 거쳐서 더 설치. 어떻게?
내시 왕족. 내시 왕족 정말 장관각보다 더 끝발이 더 좋습니다. 그 역사라고. 불알도 없는 놈이 어째 역사라고 신력자, 미사자로 썼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역사를 보고 그 세수를 읽고 나니까 황제고 그쪽에 참석했던 사람 전부 다 혀를 두르면서 이제 탐복을 야 역시 이태비다 이런 그쪽에서 그만 맞춰야 되는데 우쭐대면서 그 역사를 보고 어이 자네 이리 와서 내 신발 좀 벗기게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응? 그 모욕을 당하고 임금 앞판 아니었으면은 그날 난리가 났을 텐데 임금 앞이니까 성도 못 내고 참석 어쩌나 신발 벗기주고 그 장면이에요. 이러고는 이태백은 하하하하 나는 술 먹은 신설이라네 감지. 그 역사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 바로 근데 이놈이 그렇게 무식했던 놈도 아니거든. 그 역사가 불화가 없다고 그러지만 무식한 놈은 아닙니다. 이게 앞에 신을 갖고 건다고 해요. 개인적인 요거 갖고 감정을 내면 지도 쫀새밖에 안 되니까 앞에 신을 갖고 걷는데 여기서도 되네. 모란꽃 어떻게 걷냐? 모란꽃과 더불어는 경국의 미인, 경국의 미인은 기울경자나라고 합니다. 미인들이 자기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임금을 현혹시켜서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미인을 경국지색, 경국미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양귀비는 결국에는 임금을 혼탁하게 해서 나라를 망칠 요구다. 이야기된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쪽에 와가지고 봄바람에 눈 녹듯 원한을 풀고 청양전 난간에 어제의 날타. 봄바람에 원한을 풀고 여기 문제가 된 거예요. 어떻게? 나는 젊은 내 신랑 수왕과 잘 지내고 있었는데 늙은 황제가 내를 갑자기 들고 도가는 힘도 못 쓰는 게 내를 들고 와가지고 내를 이렇게 밤마다 외롭게 만든다. 성에 차지 않게 만든다. 그것이 원한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입니다. 그러니까 황제도 띠끔했는데 양귀비가 나가 덧을칩니다. 내가 분해서 참을 수가 없다. 팔을 뜯고 이러면서 하니까 이태백을 사약을 내리다 죽이게 만든다. 현종 황제는 그 이태백의 아까운 제도와 본 것을 알기에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이래갖고 어째갖고 그냥 벼슬자를 떼고 쫓아내는 걸로 이태백을 쫓아내는 거예요. 이태백이 필화 사건이라고 해서 이것이 중국에서는 아주 유명한 사건으로 일러져 있습니다. 고자 이야기 나서 고자 이야기 한번 해줄까요? 고자 만나본 적 없지요? 이 고자를 가지고 씨 없는 수박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고자를 써서 고자. 그리고 또 하나는 옛날에 내시 제도가 있기 전에 내시 제도가 있기 전에 궁중에서 궁녀들을 두고 자기 마음에 드는 궁녀가 있으면 데리고 가서 번충을 내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는데 간혹 가다가 임금이 건드리고 있길래 처녀 아닌 것들이 나온다. 그럼 누가 틀림없이 손을 봤다는 이야기거든. 누가 봤을까 하니까 그 궁중에서 잡일하고 있는 남자들이더라. 그런가 해서 남자들을 없앨 수는 없고 어떻게 하면은 남자는 두 대 여자들을 손을 보지 못하는 놈들로 하다가 보니까 고자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인위적인 고자를 만들 생각은 못하고 모집을 합니다. 고자 모집 이렇게 숙식 제공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진짜로 고자를 안 하고 쪽팔리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천을 든데도 남자로서 그거 이상 내가 그 식입니다 하고 이렇게 나설 남자는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어렵게 살던 사람들이 성욕뿐만 해결을 못한다 뿐이지 그거 가면 좋은 음식에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까 가자 이래가지고 고사라고 속이고 온 애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면은 그쪽에서 감독관들이 보고 긴지 아닌지 확인 검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임금이 직접 나와서 앉아있는, 내려다 보고 있는 그 가운데 테스트를 합니다. 아래쪽으로 백, 이쪽다가 줄 묶어가고 작은 북을 열어하면 탁 걸어잖아. 그러고 나서 손바닥 탁 치니까 막 이상한 음악이 참 나와. 모기장만 걸친 미녀들이 막 흔들면서 춤을 추면서 그럴마다 허벅지를 뚫어가게. 이게 뭐 수상한 놈들이 이게 그냥 있나? 쥐쥐를 하다 막 그냥 이렇게 막 둥! 하고 저쪽도 둥! 이쪽도 둥! 둥! 그러니까 임금으로서는 기가 찰 올라갑니다. 나의 언행을 무시하고 나를 무시했다 이거지. 그러면 정말 저쪽에 저쪽에 보니까 신체도 건강하고 잘생긴 북도 안 치고 북을 한 놈이라도 끌지. 이제 임금으로 체면 쓰잖아요. 한 놈이라도 와서 얼마나 기쁘는지 임금이 뛰내려가 직접 어디에 한번 보자. 이 북이 꼼짝도 안 해요. 보니까 이놈은 어찌나 힘이 있으면 북을 뚫고 이래가지고 과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그 인위적으로 만들기를 시작해가지고 과자가 우리나라에도 전생이 되는데 이걸 이야기를 그거를 보면은 명주시라고 하고 시주머니 붕어를 조금 피감 통할 정도로 조금 시다 할 정도로 묶어놓는 거예요. 그럼 거기 살을 파고 들어가고 큰 고통 없이 과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과자고 살 일은 없으니까 이제 더 이상 과자를 자, 치료합니다. 이게 아까 이게 사에서 말하던 흑살이가 아니고 홍살이나 이런 거예요. 이게 쌀이나 쌀이 이거 물드는 거예요. 쌀이 물드는 거. 홍살이 이때 되면은 이제는 음력 7월달 되면은 서서히 농작물이 결실을 맺으려고 염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때 멧돼지 때 습격을 받아가면 절단나죠. 그러니까 7월달에 멧돼지 그림을 넣은 거예요. 멧돼지 고수독도 있습니다. 그러면 잔치할 때 잡는 짐승이 돼지잖아요. 그렇게 요놈을 7일까지 요놈을 탁 뜯게 탁 하면 잔치 부조하면 피 하나씩 나. 잔치 부조. 자, 공산 넘어갑니다. 원하지. 옛날에 전두환 고수들이라고 80대 초에 있었어요. 요것만 듣겠다 하면 지 갖고 오고 싶으면 나가죠. 자, 드디어 오늘 주인공 고덕이 고덕이라는 말 뜻이 일본 말인데요. 이진이 산시 고, 오, 도리, 새 5마리 고돌이. 고돌이 갖다가 30년 치다면서 고돌이가 무슨 뜻이고 코다리 동생인가 고돌이 1마리, 2마리, 여기 3마리, 5마리. 근데 이거 경상도가 요거 치준다 그죠? 여기 뭐지요? 요거 뭐지요? 비인데 요 놈이 무슨 놈이냐고. 예? 허수아비. 이거는 또 잠자리. 내가 아까 처음에 말했잖아. 오늘 시험 문제 20점 받기 힘든다고. 요놈이 바로 장기입니다. 쑥놈 온. 그런데 그림을 이거 이래 그리는데 누가 장기인 줄 알아요? 장기라고 그린 건데 그렇게 됐습니다. 일단 장기라는 거 알면 돼요. 근데 이것이 장기같이 생기지 않고 이게 잠자리처럼 생겼다고 해서 저 위쪽으로 서울 수도권으로 가면 이놈을 갖다가 새로 안 치준단 말입니다. 경상도 내려가야 육도리로 치주지. 이렇게. 그렇긴 해요. 이 육도리라 하는 것을 경상도 사람들은 장기라는 것을 알았다. 장기라는 것을 알았다. 자, 이렇게 해서 고수덕을 짓는데, 여러분, 고수덕 저거 제일 겁나는 고수덕이 있었습니다. 1983년 10월 9일 아웅산 테러 사건 나고 나서 아웅산 고돌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왔다. 그때는 전부 다 보고 전두환이 혼자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도 아웅산 고돌이 몇월 며칠 날요? 네, 10월 9일 한글날이었습니다. 83년도. 그랬기에 아웅산 고돌은 어떻게 하냐면 풍력장
고넉장 10월 9일이니까 그거 다 가져가면은 상대방 갖고 있는 거 하나도 안 남기고 싹 다 뺏어 와가지고 상대방이 먹어난 게 없으면 원래는 점수 돈 안 주잖아요. 이거는 피박시키면서 피박 있지요, 광박 있지요, 먹박 있지요. 이거는 죽이는 거예요. 아주 그거 일륜 노름꾼들이 일륜 노름꾼들이 한 방에 막 큰 돈을 어쩌고 저쩌고 하려고 만들면 우리 서민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아웅산 포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풍력 예를 들어서 세 명이 치는데 내가 말이란 말이에요. 내가 말인데 풍력장 구 두 장 놓고 마지막에 구가 자고 있었다 이러면 48장 갖고 상대방 피박시키면서 막 들어가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아웅산 포도를 갖고 그러니까 있었다 하는 것만 생각하지 절대로 그런 거 할 생각하지 마세요. 할 생각했다가 어떻게? 배가 망치라면 괜찮게 초락력 앞에서 그한테 놓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자, 드디어 국화. 아까 말했던 오상고들 서리를 우습게 하면서 피어나는 국화 이야기했습니다. 자, 요거 보세요. 동그란 거. 뭐 글자 하나 써졌다 그죠? 네, 목숨 숫자. 예, 잘 아시네요. 대단하십니다. 존경합니다. 목숨 숫자. 여기는 술 종발입니다. 술잔입니다. 빨간다. 술잔 안에다가 목숨 숫자는 술을 담아놓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국화 안에 무슨 술일까요? 당연히 국화주이다. 과연 검정농협의 대학생들 같은 수준들이 높고 있습니다. 9월 9일 음력 9월 9일 중량절이라고 합니다. 이 중자는 묵을 중자지만요 겹친다는 뜻이 있습니다. 양이 겹친다. 1, 3, 5, 7, 9가 양의 숫자이고 2, 4, 6, 8장이 음의 숫자인데 9월 9일이니까 양의 제일 큰 숫자 9가 두 개를 엎쳐서 99 중량절이라. 양의 둘이 마지막으로 가면서 크게 히트를 치고 가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중량절. 이 중량절에는 술을 먹어야 되는데 술은 무조건 국화주여야 되고 안주는 국화 환선이라야 된다. 국화, 꽃과 국화 이파를 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먹는 거는 목숨 숫자, 물 숫자, 수수다. 이거는 술이 아니고 목숨을 유지시켜주는 신선들이 먹는 물이다. 수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9월 9일날 먹는데 이 술을 먹을 적에는 어디서 먹어야 되느냐 게 또 문제가 됩니다. 강릉, 경포대에서 먹어야 됩니다. 왜 거기까지 가느냐면은 우리가 5월 단오 때 강릉에서 단오제를 단오문화제를 합니다. 열을 강합니다. 오자라고 하는 것은 말오자로 쓰는 거예요. 한낮 오자로 씁니다. 말오자를 또 한낮 오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11시부터 12시 사이 11시부터 새로 1시까지 그걸 오시라고 해요. 그 오시의 한복판 11시부터 1시 사이니까 한복판이가 12시인데 그 12시를 갖다가 발을 정자를 져서 정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정오의 그 12시 오시의 앞을 오전이라고 그러고 12시 오의 뒷시간을 오후라고 그런다. 오의 기운이 제일 심한 것이 5월 양의 급수가 또 겹치는 5월 5일 그러니까 강릉 땅에는요 낙산사라는 절이 있는 바로 그쪽에 양양이라는 딸이 있습니다. 그것도 병양자를 써서 양의 기운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심심하면 산불 났다 가면 양양입니다. 그래요. 양양이 변체 기운이 아주 강한 곳입니다. 그 강한 곳이 강릉 땅이기 때문에 강릉에서 국화주를 먹어야지 술 맛이 난다. 그래야지 소위 말해서 강릉 경포대에서 중량전날 국화주 뭐야 정말 저게 술 좀 먹는 놈이구나 하는 소리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재미나는 것은 여기서 술을 먹으면은 그날 밤에 달이 5개가 뜹니다. 먼저 하늘이 한 개가 뜨고 그다음 정동진 앞바다에 바닥에 한 개가 뜨고 강릉 호수가위에 한 개가 뜨고 마주 앉아서 마시고 있는 술잔 속에 한 개가 뜨고 마지막 한 개는 사랑하는 너희들 눈동자 속에 한 개가 뜨고
이렇게 눈동자 속에 떨치게. 그때 마누라를 들고 가서 마누라 눈 속에서 떠는 달이 예쁠까요? 나도 남자지만 남자라는 족속들은 그때는 예쁜 기생들 데려가가지고 그쪽서 떠는 달이라 해야지 술맛이 난다. 어쨌든 국화도 마무리를 보고 왔습니다. 이때 되면은요, 이제는 단풍이 될 때고, 단풍이 될 때고, 사슴 고라니들의 농작물 피해가 많습니다. 그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사슴을 그려놨습니다. 시간 맞춰야 되니까 제가 조금 빨리 가겠습니다. 10분 남았습니다. 예. 예? 크게 말해보세요. 뭐다요? 독수리, 또, 닭, 또. 내가 다 틀린다고 닭도 이야기했다. 말? 말은 너무했다. 자, 이놈이 바로 말로 만들었던 봉황새입니다. 공항. 봉황새고요. 그 다음에 요 까만 거, 큰 거, 여기 봉황 오동나무입니다. 여기 어디고요? 자, 그러면은 봉황새는 태평성대에만 나타나는 상상적인 새입니다. 비오동부지하고 비죽실북실이라. 오동나무는 봉황은 오동나무가 아니면은 내에 앉지를 않고 대나무 열매가 아니면 먹질 않는다. 대나무는 열매가 100년에 한 번씩 대나무 꽃이 100년에 한 번씩 피기 때문에 열매가 100년에, 그러니까 신성한 대나무 열매로 보는 겁니다. 오동나무 여기가 아니면 아까 내가 설할 적에 성악도 할 적에 오동나무 이야기 했습니다. 따르려면 오동나무 심는다고요. 소나무는 선산에 심는데 오동나무는 왜 마당 뜰에다가 심느냐? 그걸 심어야지 나무가 크게 자라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집에 예쁜 규수가 있구나, 시집갈 만한 나이가 찬 규수가 있구나,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 집에 좋은 처녀 있다, 요거 선전하기 위해서 오동나무를 정원에다가 심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원에다가 심는 것은 그런 뜻도 있지만은 여기서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봉황새가 날아와서 앉기를 바란다. 즉 좋은 정말 귀한 사익감이 날아와서 여기 앉기를 바란다. 이런 뜻으로 해서 오동나무를 심는 겁니다. 봉황은 절대적으로 오동나무가 아니면 내리지 않는 데가 있으니까. 그리고 다른 여인의 정기, 그래서 임신하지 못하는 딸이나 며느리를 할머니나 어머니들이 데리고 가서 달의 정령을 마셔요. 그래서 정을 대보는 날 달맞이 갈 때는 언제나 젊은 딸이나 며느리들을 데려가서 어머니들이 달의 정령을 마셔 긴 호흡을 시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봉황 오동나무에 앉아야 되는데 이게 잘 앉아지느냐? 멋진 사이감을 한번 보고 싶은데 사이감이 잘 봐지느냐는 게 문제가 되잖아. 그래서 어찌 하다가 봉황이 날아와서 오동나무에 앉았다. 그런데 사정없이 하고 탁 잡아채면은 그걸 말해서 봉잡았다. 그걸 봉잡았다는데 이 봉이 잘 안 잡힌단 말이에요. 오동나무를 심을 적에는 봉을 잡기 위해서 심었는데 봉하면 잘 오질 않는데 그것을 22살 먹은 김도향이라는 젊은 청년이 영감을 받아서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병어동 심은 노래 가사가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봉하면 노래방 봉하면 노래방. 그래서 그런 거 있거든요. 봉황 노래를 하면 오동나무 노래를 하면 해줘야 돼요. 박수 없으면 우리는 이
참고로 장구 통포 오동나무 벽어도 심은 뜻은 봉황을 보자니 어디 가도 한남 넘겨라 자꾸 봉사해 주신 분이 남산문화원 김홍재 원장님이십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그리고 저는 검정구에서 생활문화연합회라고 해서 연예인들이 아마추어들이 모여서 국악부터 현대음악까지 참 하는 그걸 만드는 창시자예요. 창시자고 깽가리 국가 명인으로 공식 받았던 분. 몸값이 엄청 비싼 분인데 오늘 이제 엔트리 선거를 강연한다고 일부러 시간 내라고 오셨습니다. 장소리 멋졌지요?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이게 언제 이래 넘어갔구나. 재밌으세요. 일부러 그러십니다. 일부러 그러십니다. 자, 이제 오동이 했고, 이제 남은 거는 요놈들. 비라 그러죠? 이 일본 역사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오노도구라고 해요. 일본의 최고 이름난 서예입니다. 우리나라 한석봉이나 초사 김정일 선생 정도 되는 분입니다. 이분이 원을 세워서 죽자 살자 오늘 내가 서예로서 한 끝을 맺겠다면서 앉아서 쭉 공부를 하다가 어느 날 짜증이 나는 거예요. 사내 대장부, 일본은 전쟁이 많은 나라지 않습니까? 사내 대장부가 태어나서 말 달리고 칼 쏘고 이 나라가 한번 휘어잡는 것도 멋진 일인데 사내가 돼서 꼴방에 앉아서 맨날 이렇게 호작질만 하고 있어요. 이게 대장부가 할 짓이 아니다. 짜증이 나가지고 버리고 산천경계 유랑을 떠났대요. 유랑을 떠났는데 장마철이었습니다. 어느 지역에 가니까 이렇게 비가 내려요. 여기 천이대가 이렇게 강천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 천이대가 있는 요거는 능수거들, 능수거들이고요. 여기 언어도입니다. 가는데 이 물이 넘치니까 요거는 지금 물은 뚜껑이처럼 되어 있는데 원래는 원문에 보면 청개구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 청개구리가 물이 오니까 물에 떠내려가지 않으려고 이 버들잎을 붙잡고 매달리가 위로 올라가려고 점프를 하는데 이게 높이가 있어 놓으니까 점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 없이 고생을 하고 오노도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건만 이것도 자연의 섭리인 걸 어떡하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고만 있었어요. 한참 몇십 번을 실패하고 있다가 탁 어느나무 가지를 잡고 살아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때 오노도가 느낍니다. 그래 만물의 영장인 저 청개구리 한 마리도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렇게 수없이 노력하고 도전하고만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이 내가 공부 조금 하기 싫다고 길을 떠쳐나가고 첫 번째 어디를 끊어나면 이것은 내가 할 짓은 아니야. 그래 돌아가자. 초심으로 돌아가자. 다시 그 청개구리의 교훈을 벗어나서 돌아가가지고 서해에서 몰두한 나머지 일본 최고의 센터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제 우리가 4월달이니까 전체 아직까지 4월도 살지 않았습니다. 금년 한 해 원시였던 거 벌써 까먹고 또 깨어나서 버리고 있는 건 없는지 이 청개구리 교훈에서 한 번 더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껍질, 요놈 삼키다 그죠?
그래서 아, 일본은요 세계에서 잡신 제일 많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중국 보면 고마 신상 모시고 고마 귀신이에요. 일본은 그런 나라입니다. 이렇게 저승문이 있다 보니까 저승사자 대접한다는 뜻으로 피한 게 대접받고 이게 쌍피예요. 여러분, 또 쌍피가 나는데 죽어봤습니까? 죽어본 사람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승문 직접 본 사람 있습니까? 직접 본 사람 없지요? 내가 저승문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승에 가면은요, 지옥문 앞에 이렇게 각국 부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과 중국과 프랑스와 한국과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중에 이렇게 들어가서 그쪽에 입구에는 이렇게 마도나찰, 우도나찰, 나찰이 들어서 그쪽에서 도자돈 내놓으라고 죽을 셋다 시킵니다. 안 갖고 가면은 난리 나죠. 그래서 옛날에 사람들이 죽으면 종이로 지진을 만들어서 줍니다. 쟤들한테 바이러스라는 이야기예요. 요즘은 장례식장마다 틀리면 1,000원짜리 집 하나 풍속에 넣어갖고 고인을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그거예요. 자, 그런데 다른 데는 보면은 진도가 쫙쫙 잘 나가는데 유독 한국 간에는 행정이 마비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코리아 할매 영혼들의 파워가 거기서도 말입니다. 다른 데는 쫙쫙 잘 나가는데 한국간만 줄을 서갖고 안 됐어. 입국 수속 관련된 시간이 그래 많이 걸리는데 알고 보니까 한국 할머니들은 얼굴 손본데가 많아가지고 원본 대조하는데 시간이 그래 많이 걸립니다. 원본에 보면은 쌍꺼풀이 없는 쌍꺼풀 되고 눈썹도 빠져야 되는데 눈썹이 막 문치를 보고 아예 보톡 해갖고 막 없애더니 이래가 있고 이빨도 전신에 보면은 뭐가 다 깨어놓고 나이 70 넘어가고 유방 확대 수술을 못해요. 이거 원본하면 도저히 이거는 원본 대조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여기 있는 우도나찰 마도는 지역에 저성에 행정이 많아요. 그런데 여주핀을 보니까 같은 한국간인데 레드카페 쫙 깔아놓고 사람들이 우사통과를 많아요. 검사도 하고 막 나가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이렇게 보니까 여기 사람들도 이제 그다지 밀리가 있는 사람 땡빛에 뜨거워 죽겠는데 더 쑥쑥한데 저거는 땡빛에 있으려니까 이렇게 저 사람들은 뭔데 그냥 가는 거요 이러니까 우두나찰 하는 말 그런 사람 저분은 검정 여성 대학교에서 지성과 인문을 교류하는 수업만 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이웃 돕기 성금도 하고 부류 이웃 돕기도 하고 김장김치 나누기도 하고 또 날 잡아갖고 바자회도 하고 바자회 하죠. 그러고 하면서 이금을 전부 다 부류 이웃 돕게 되는 거룩하신 검정농협 여성대학에서 오신 분들 영라대학 특명으로 저분들은 볼 것 없다. 여성대학 다니면서 지성 다 쳤지. 벌써 남들 위해서 이렇게 저분들은 볼 것 없이 바로 특검 아까 특검을 대입니다. 특검 절차는 바로 불교 신자들은 연하대로 보내고 기독교 신자들은 천국으로 바로 보내요. 연하대 특명으로 가세요.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 우리가 오늘 1시간 40분 동안 재미나는 인연을 가졌으면 내가 보장합니다. 살아서도 즐겁게 자서지만 죽고 나서는 여러분 무조건 닥쳐고 가요. 그건 나가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 강의를 다 마쳤습니다만 제가 인연을 보면서 선물을 하나 가져온 게 있습니다. 학회문변이라 배움의 바다에는 끝이 없다.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직접 써갖고 왔습니다. 이것을 학생 대표 한 분한테 드리겠는데요. 제가 와서 아까 이렇게 쭉 수소문을 해보니까 이분이 학습부장으로서 여기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봉사를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정성 담아서 문명자 학습부장님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나오세요. 문명자 학습부장님, 예, 나오세요. 시간 없으니까 빨리 나오세요.
재미없는 강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시간이 짧았어요. 자,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시간이 짧아요. 자, 10분 일찍 마쳤습니다. 대로 우리 28기 동기회원의 그 임원을 선출해야 됩니다.